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모의 말씀을 드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만큼 박수를 치고 싶으면 박수를 치시고 환호를 하고 싶으시면 환호를 하십시오. 네. 그 2017년 1월에 미 CIA에서 무슨 레포트가 몇 개 나왔다고, 보고서가 몇 개 나왔다고, 이 반쪽짜리 A4지 반쪽도 안 되는 레포트인데 그걸 가지고 더군다나 5.18이 일어나기 전, 발생하기 전 아흘에 전에 나온 레포트를 가지고 야, 이게 미 CIA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북한군 개입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어. 북한군 개입은 전부 거짓말이야. 이렇게 모든 언론들이 몰아갔어요. 기억나시죠? 그 후에 양양해서인지 현 정부가 미국 정부에 좀 더 좀 주시오. 자료 있으면 좀 더 주시오. 그래가지고 이번에 1년치, 그러니까는 12.12면 언제입니까? 1979년 12.12 아니에요. 그 12.12가 10월 12일인데, 12월 12일인데 12월 13일부터 꼬박 1년 동안 1980년 12월 13일까지 1년 동안 나온 레포트를 전부 한국 정부에 줬어. 그게 레포트 종류가 문건이 43개 문건이야. 전부 합치니까 140조. 근데 이것이 나왔으면은 이거를 그냥 신이 나서 정부가 막 발표를 하고 언론들이 이거 이런 게 나왔다 이런 게 나왔다 그러고 요란을 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입에 꿀을 물어서 꿀 먹을 벙어리야. 어? 왜? 그거 그대로 노출했다가는 미국에서 받은 레포트 내용을 그대로 노출했다가는 저가 죽어. 그러니까 꿀 먹은 덩어리. 근데 이 내용들을 우리 유튜버들이, 우리 국민들이, 제주군 국민들이, 열성적인 국민들이 미 국무성 홈페이지에 가서 전부 따와가지고 이걸 전부 해석을 했어. 해석을 했는데 그 중요한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서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겼다! 이거예요. 5.18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뭐냐? 첫 번째가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다! 이랬어. 이 CIA 레포트가 그랬어. 폭동이다.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다. 이건 누가 일으켰느냐? 김대중 졸개하고 북한 간첩들하고 함께해서 일으켰대. 이러니까 발표를 못하는 거야. 이러니까 발표를 못한 거야. 그 탈북자들이 2009년 10월에 이 460쪽의 그 책을 냈어요. 증언록을 냈는데 460쪽이야. 그 책의 제목이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이 사기극이야. 사기로 이제까지 사기를 쳐먹고 북한이 저지른 폭동을 자기네가 민주화운동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국민들 등골을 빼먹은 것만 해도 부족해서 앞으로 또 사기를 또 치는 거예요. 이런 진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또 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제가 좀 적어가지고 나왔어. 탈북자들이 김대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5.18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거 조금 제가 적어가지고 나왔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광주인민봉기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김대중과 짜고 만든 통일 작품이다. 우리는 확실하게 그렇게 믿는다. 북한에서 김대중은 혁명가다. 이 탈북자들이 매일 말한 거예요. 2009년에. 그 다음에 전라남도 광주인민봉기는 조선의 특수부대가, 북조선의 특수부대가 애국주사인
김대중 선생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가서 싸운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탈북자들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김일성은 광주 폭동이 성공해서 전국적인 인민항쟁으로 퍼져나갔다면 남조선 계례정권은 무너지고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새로운 혁명 정권이 남조선에 수립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 큰 실수라고 한탄을 했다. 김일성이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북한사에서 김대중의 몸값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칭호와 함께 조국 통일과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영웅으로 취급되고 있다. 북한에. 북한사에서는 광주 사태를 마지막까지 남조선 통일과 연결시키지 못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도 도초에서 후회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대중의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북한에서는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남조선의 김대중 선생이라고 하면 통일을 위해서 적진 후에서 용맹하게 싸우는 투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는 남조선에 와서 지금까지 김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나 발언들을 보면서 북한에서 이 사람을 큰 인물로 인정하고 내세워주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었고, 과연 의심할 바 없는 확실한 북한 쪽에 사람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게 탈북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자, 탈북자들 얘기하고 이번에 미 CIA가 CIA 레포트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응?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CIA 레포트 중에 있는 것이 뭐냐? 주동자가 몇 명이냐? 5.18에 주동자가 있는데 그 주동자가 몇 명이냐? 몇 명이라고 했겠어요? 550명. 550명. 그거는 미 CIA 요원들이 광주에서 본 거다 이게, 관찰한 거다 이게. 근데 저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600명이라고 그랬어. 그 550명하고 600명하고 또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600명이 어디서 났어? 내가 무슨 뭐 계산해서 한 게 아니야. 내가 판단해서 한 게 아니야. 남한책 2개, 북한문헌 2개에 있어. 4군데 있어. 600명이. 네? 남한의 수사 기록에 있고 검찰이 1년 4개월 동안 만든 1995년 7월 18일에 내놓은 검찰 보고서 5.18 관련 사건 수사 결과, 이 보고서가 240페이지인데 거기에 92쪽 93쪽에 있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1985년 안기부 자료에 그게 있어. 그러면 이런 수사 기록하고 안기부 자료는 언제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느냐? 검찰청 지하 창고에 있었어. 근데 이게 언제 나왔느냐? 2004년 말이나 나왔어. 왜? 그것도 광주 것들이 이거 수사 기록 좀 보게 해달라. 저가 소송해가지고 나왔는데 이득을 본 사람은 10만 원이야. 저는 그거 안 봤어.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얻어내 놓으니까 제가 그걸 갖다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004년 말에 그게 나왔는데, 검찰 지하 창고에 있다가 2004년 말에 나왔는데 그 자료들이 2개 자료들에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1982년에 쓴 책, 1985년에 쓴 책, 먼저 본 책은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이라는 책이고 650페이지 깨알 같은 글씨로.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1985년에 쓴 광주의 분노는 한 200페이지짜리야. 근데 거기에 제 35페이지에 북한군 600명이 나온 거예요. 600명으로 구성된 폭동군 중에 한 집단은
뭐 교도소를 공격을 하고 뭐 다 있는 거예요. 6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 문서 2개에도 600명이 써 있고 북한 문서 2개에도 600명이 써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600명이라고 했더니 600명이 뭐 이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뭐 600명이냐 이래. 그럼 이거 미시아에서 눈으로 본 거하고 제가 문헌에서 찾아낸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이게 절묘한 거야. 절묘한 거야. CIA 리포트하고 내 연구하고 서로 배타적이 아니잖아. 상호 보충되는 거 아니야. 예? 예. Complementary relationship이야. Complementary. 서로 보완하는 거란 말이야. 서로 배타가 아니야. 맞죠? 이게 오묘한 거예요. 근데 소리가 좀 적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CIA 리포트에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흘려들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흘려들었을 거예요. 그러네 지만원의 눈은 무슨 눈이야? 매의 눈이야. 그죠? 매의 눈. 그러니까 목포라고 하는 게 내 눈에 딱 걸린 거예요. 목포에서 대규모 시위대가 광주 시위대에 합세했다. 그럼 목포가 뭐냐 이게 목포가. 네. 5분만 더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호구 많은 장소 중에 왜 하필이면 목포냐 그거예요. 목포는 항구 아니야. 배가 들어오는 게 아니야. 제가 뭐라 그랬어요? 광수가 광주에서 찾아낸 광수가 전체 661명인데 그 중에 군인 광수는 불과 90명이야. 그러고 나면 500여 명이 전부 민간인이야. 어린애도 있고 부녀자도 있고 노인도 있어. 그 어린애하고 부녀자들이 어떻게 태백산맥을 타고 오느냐고. 어떻게 잠수함 11명밖에 못하는데 잠수함을 타고 오느냐고. 큰 배로 왔다 이게 큰 배로. 맞습니다. 그러면 큰 배가 어떻게 그 대낮에 말이야 경비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큰 배가 오느냐. 놀라지 마세요. 그때 당시 합참 의장이 유병현이야. 유병현 해고록을 보면은 5.18 직전에 이 전라남도 해안을 지키고 있는 해군 부대, 육군 부대, 경비 부대 모두를 전라북도 변산반도 이북으로 전부 철수를 시킨 거예요. 왜 그랬어요? 전라남도를 비워준 거야. 목포항을 비워준 거야. 그래서 그 목포에서 대량으로 왔다는 거 아니야. 보기는 똑바로 본 거 아니야 미시아이가. 에? 이게 정확히 맞는 거요. 목포에서 대규모 시위대가 광주시에 동참했다. 이게 바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광주에서 인민재판이 열렸대. 몇 번 열렸대.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인민재판을 받아가지고 즉결 처분이 됐대. 죽었대. 그런데 제가 발견한 광주 사진들 3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기에 수습학생위원회라고 하는 여기 띠를 눌렀는데 그 수습학생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은 광주에 없었어. 시민조직에 그 조직이 없었어. 근데 이걸 차고 광주 사람들 아주 근사하게 아주 말끔하게 생긴 사람들을 그 어깨들이 광주에 무슨 양아치 계급이 말이야 식당 보이 중국집 하얀 가방 들고 식당 보이 이런 것들이 양아치 구두 닦기 이런 애들이 그게 그런 한 사람은 47살이고 한 사람은 39살인데 참 멋쟁이로 생긴 사람을 팔을 꺾어가지고 그 도청으로 들어가냐고. 근데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김인태고 한 사람은 김충식이야. 그 사람이 둘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팔을 꺾고 들어가가지고
즉결 처분한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일치가 돼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상호 배타적이에요. 이게 그 사진하고 이거하고 맞는 즉결 처분했다고 CIA 리포트하고 맞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포 명령이 없었대. 이번에 온 거 43건 140페이지를 전부 들여다 보니까 발포 명령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발포 명령이 있는 거를 좀 다시 좀 보내달라고 미국에 이제 닥달을 좀 보겠대. 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게 발포 명령이라는 게 뭐예요? 발포라는 게 뭐예요? 사살 아니야, 사살.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거 아니야. 그럼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거는 국가가 국민을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 아니야. 이런 국가가 있다 그러면 이 국가는 존재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 그렇게 이 나라는 없어져야 하는 나라라고 몰고 가기 위해서 헬기 사격을 했다. 전두환이 사살 명령을 내렸다. 발포 명령을 했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야 지금. 그러면 문재인이가 아까도 광주에 아침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거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자, 이승만에 대해서 막 폄하하지요. 박정희 전두환에서 폄하하지요. 그러면 남는 게 뭐였어? 이 나라의 정의로운 집단은 오로지 5.18 민주화 세력뿐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5.18 민주화 세력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가지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래 안 돼? 그런 거예요. 저 의도가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발포 명령에 대한 거는 없어. 발포 명령 뭐 그런 문자가 없어. 이번에 나온 것 중에. 근데 그 속에 자간을 읽으면은 발포 명령 같은 게 어딨냐, 이 쓰레기 같은 것들아, 이런 게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발포 명령 같은 건 없어, 이 바보들아. 그 자간을 읽어봐요. 자간을 어떻게 읽느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드리는 내용의 자간을 읽어보시라고. 미 CIA 리포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한국군은 그 엄청난 그 5월 21일 날 15만 명이래. CIA 리포트가 그랬어. 15만 명. 그럼 15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광주 사람들은 기껏해야 오게 저기 그 10개 대대인데 한 3천 명 되는 거야. 15만 명한테 3천 명이 포위돼 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한테는 뭐가 있어? 군한테는 원래 기본적으로 자위권이 허락이 돼 있어.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을 때는 총을 쏘도록 돼 있어. 규정에. 그게 자위권이야. 자위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엄청난 그 위협이, 그 생명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그재그 돌진으로 많은 여기 엄청나게 여기 전사를 했잖아요. 이렇게 계엄군이 전사를 당하면서도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안 쐈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그 자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미군인 척하고 들어와서 마지막 순간에 저러는 거예요. 조갑제 같은 스타일이에요. 조갑제, 정규제. 우익인 줄 알았더니 이거 아니야. 결정적인 순간에. 자, 얘기 이어갑니다. 얘기 이어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절제를 하였기 때문에 몇백 명 죽을 것으로 다들 예상을 했는데 144명밖에 안 죽었다고요.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얘기가. 이거는 엄청나게 절제된 행동이었다. 계엄군이. 그 계엄군이 광주 사람들을 이토록 광주 사람의 생명을 이토록 존중을 해줬다. 자기네가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광주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지켜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 폭도들은 전남도청에 다이너마이트로 2100발의 폭탄을 조립을 했어. 그 조립하는 능력,
또 그것을 해체하는 능력은, 그걸 해체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전라남북도 계엄군 전체에서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 5급 갑의 배승일 문관. 배승일 문관 5급 갑이야. 근데 그거를 5월 25일하고 5월 26일 날 광주에 그래도 그 온건한 그 학생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이틀 동안 그걸 해체를 한 거예요. 폭탄을 해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계엄군이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 가서 그걸 광주시민 그게 터지면은 성냥불 하나 그거 되면은 광주시가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되는데 광주 시민이 그렇게 당할까봐 계엄군이 목숨을 걸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해쳐준 그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 이거예요. 광주 시민을 죽이려는 정신이에요? 살리려는 정신이에요? 이것을 미 CIA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자제력을 했다는 거하고 이게 제조된 폭탄을, 조립된 폭탄을 해체했다는 거고, 이 두 가지를 내세웠어. 그래가지고 한국군을 굉장히 극찬을 한 거예요. 극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죽이려고 사살 명령을 내렸다. 헬리콥터로 사살 명령을 내렸다. M16으로 사살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전부 2,000명이다. 그럼 죽은 사람이 2,000명이면은 집단 암매장이 2,000명을 했으면은 2,000개의 유가족 가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유가족 가정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전부 나온 것이 84개 뿐이야. 그런데 2,000명이 어디 있어? 저런 엉터리 짓을 해가지고 저 국민이 아무것도 모르. 여기와 계시는 분들은 제 얘기 들으니까 저 사정을 아시지만은, 진실을 아시지만은 일반 국민들이 뭘 아냐고. 그러니까 저지랄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이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전부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 허황된 속이 빈 내용, 이 허해, 이 가슴이 허한데도 가서 A4지 읽는 거야. 오늘 아침에 5.18 정신을 헌법 정문에 넣겠다고. 누구든지 이실 짓고 하면 용서를 해주겠다고. 사과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사과를 왜 해요? 전두환은 위인이에요. 전두환 위인입니다. 전두환이 왜 저런 취급을 당해야 되느냐. 지만원이가 옳은 말을 했는데, 옳은 연구를 20년 동안 했는데 왜 또라이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네. 자, 저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통합당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전부 광주에 내려갔어. 통합당. 그럼 통합당 주호영이라는 거 있잖아. 원내 대표. 그 사람은 그 광주에 세 개의 단체가 임의단체인데 대우를 못 받고 있는데, 대우를 받지. 돈도 많이 받고 맞지만 그거를 더 대우를 받기 위해서 국가 단체로 등록을 한대. 근데 한국당 그 주호영이가 약속을 했어. 그거 전부 국가 단체로 승진을 시키는데 자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야. 주호영이가. 그 다음에 또 뭐야? 원유철이는 보훈처로부터 초대를 못 받았는데 거기 가서 밀고 들어가겠대. 나도 민주화운동 숭배한다고. 원유철이가. 근데 안철수도 또 똑같아. 안철수도. 그러면은 제가 이거 한국당이 통합당인가가 저게 미친 인간들인가? 저 사람들 미쳤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미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럼 왜 저런 짓을 하느냐? 그러면 왜 1년 전까지만 해도 헌법 정문에 넣는 것을 적극 반대하던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왜 갑자기 자기들이 헌법 정문에 넣는 곳에 앞장을 서겠다고 저렇게
아부를 하느냐, 문재인한테 아부를 하느냐. 제 생각에 그래. 제 생각에 이번에 선거가 전부 부정선거고 전부 야마시 전부 이 장난쳐서 당선된 거라며. 그럼 저 친구들도 장난쳐서 된 사람들 아니야? 그 장난쳐서 됐다고 그러면은 저 문재인 정권이 시켜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는 거 아니야? 어?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다 그거예요. 그죠? 왜 저것들이 갑자기 미친 짓을 하느냐고. 저들 국회의원 시켜줬잖아. 전자개표기로 하는데 저들 마음 아니야?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고 하는 게 저들 마음 아니야? 그럼 저 사람들의 눈에 들어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충성하는 거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억측이에요? 억측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그 광수들 중에 이 그래요. 탈북자들 전체가 그래요. 5.18은 북한군이 와서 했다. 근데 광수는 아니다 그래. 근데 광수는 아니다. 저들이 왔거든. 한 60명 왔거든. 탈북자 중에서 60명이 광주에 왔거든. 그 얼굴을 제가 다 밝혔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다. 그거를 인정을 하면은, 광수를 인정을 하면은 북한이 어떻게 돼? 북한이 전쟁 범죄국이 된 거야. 전범국으로 돼서 유엔에 불려가 가지고 처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은 적극 반대인 거야. 그것만은. 그러니까 1967년에 이수근이가 극적으로 넘어왔잖아. 근데 그 사람이 최고의 애국자였어.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자였어. 근데 1979년 3년 만인 1979년에 간첩 혐의로 사형을 당했어. 또 신중천이가 1980년에 광주에 왔어. 3년 후인 83년에 대위로 여기 넘어왔어. 그래가지고 정보사령부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대령으로 진급을 해가지고 예편을 해서 북으로 갔어. 이게 간첩, 이게 탈북자들이야. 이게 탈북자들이야. 어? 그런데 그러면은 북한군이 왔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광주에서 수많은 사진이 찍혔는데 거기에 광주 사람처럼 안 보이는 굉장히 훈련이 된 사람들이 총기 다루는데 익숙해지고 주의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무리 사진들이 있다 그거요. 그러면은 그 얼굴이 광주의 얼굴이어야 합니까? 북한의 얼굴이어야 합니까? 북한의 얼굴이라고 했는데 왜 광수가 아니냐? 아니 광수는 아니라고 그러느냐고. 그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게 북한군이 왔다고 하는 거, 북한군 개입이라고 하는 거는 동전의 앞면이고, 광수가 존재한다고 하는 건 동전의 뒷면이야. 그럼 동전의 앞면은 인정하겠는데 동전의 뒷면은 인정하겠다고 그러는 게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 그게야. 그래 안 그래요? 북한군이 왔다 그러면 광수는 반드시 있는 거야. 그건 따라가는 거야. 바늘에 실 따라가듯이. 이게 한국의 똑똑하다는 유튜버들도 말이죠. 아이고 북한군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북한군 개입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광수는 인정을 못한다. 그게 그런 그 유튜버가 이 머리가 제대로 된 머리예요. 이게 억지든지 아니면 머리가 모자라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하세요. 북한군 개입이 됐으면은 광수는 100% 1000% 존재한다. 그 광수 중에 제일 유명한 광수가 뭐냐면 혓바닥 광수야. 두 번째가 뭐냐면 경찰 광수야. 세 번째가 뭐냐면 주걱턱 광수야. 주걱턱의 길이가 한 10cm쯤 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광주에서 경찰복을 입으면은 금방 누구 손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경찰복을 입고 세트 사진을 찍느냐고. 도청 안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남한 사정을 모르는 북한 놈들이 써준 시나리오에 의해서 무대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은 거다 그 얘기요. 그 다음에 저 혓바닥 광수는 뭐냐면 전남 도청 앞에서 이제 저 교련복을 입고 찍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찍혔느냐면 혓바닥을 요만큼 혓바닥을 뱀처럼 이렇게 내놓은 그런 상태에서 사진이 찍혔어. 근데 그 사람을 노숙자 담요라는 사람이 그 사람 천재도 그런 천재가 없어. 그 놈이
498 광수인가 그런데 498번째로 발견된 광수인가 그런데 그놈이 홍콩 총영사다 이게요. 그때 작년 재작년에 홍콩 동황 TV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28분 동안 하는데 32번 혀를 내물렸어. 그 32번 찬스를 다 포착을 한 거야 이 노숙자 담녀가. 여기 흉터까지 똑같아. 그 흉터도 엄청 커. 흉터까지 똑같아. 그러면 이게 혓바닥 광수다 계기야. 제가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네티즌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광수 중에 제일 유명한 광수가 혓바닥 광수, 주걱턱 광수, 경찰복 광수, 이 세 개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다니시라고요. 외우고 다니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갔으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CIA가 증명한 것이 뭐냐?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다. 두 번째, 김대중하고 북한하고 짜고 친 거다. 짜고 일으킨 폭동이다. 그 다음에 550명이 주의를 했다. 그냥 목포에서 대량으로 왔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자간을 읽은 거. 자간을 읽은 거. 발포 명령 같은 건 없었다. 발포 명령을 내리는 정부가 어떻게 광주 시민의 생명을 그만큼 자기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그만큼 보호를 해줬느냐. 그 얘기가 발포 명령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어. 저들이 정치인들이 너 좋고 나 좋고 하자 그래가지고 저거리 합의해서 부르는 이름이 5.18 민주화 운동이야. 그거를 제가 이런 모든 것을, 이것이 5.18 민주화 운동 전두환을 처벌하는 것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음모가 있었는데, 그 음모를 김영삼이하고 권용희하고 권정달하고 홍준표 넷이서 음모를 짜가지고 전두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 이 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자면 한 2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지금 책을 하나 다 써 한 400페이지 넘을 거예요 아마.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그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여러분 지금 궁금하셔요. 그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가 뭐냐. 무등산의 진달래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북조선 아리랑이야. 북조선 아리랑. 아라리 그 그립고 슬프고 475명이 광주에서 교도소 공격하다가 죽어서, 그거를 그 죽음을 꿈에도 잊지 못해서 무등산의 진달래, 그 진달래라고 그러는 게 빨갛잖아. 이 임종석이가 1989년에 임수경을 북한으로 보낼 때, 그때 한양대학교에서 1000명을 모아놓고 시위를 하는데 거기 그 학교 현수막에 크게 걸린 게 문구가 뭐냐 하면, 백두에 피 뿌려진 진달래 가슴 안고 백두에 피 뿌려진 진달래 가슴 안고 통일의 역군되어 총매진하자. 이게 임종석이야. 그러니까 백두산이 피 뿌려진 거라 이게야.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뭐야? 장백산 줄기 피 어린 자옥. 장백산이 백두산이야. 그러면 백두산은 피야. 진달래야. 무등산이 진달래야. 북한에서 무등산 진달래가 그거 북한에 부르는 노래야. 북한 주민 전체가 알아. 그래서 그거를 그 제목을 해가지고 이번에 책을 냈으니까 이제 한 2주 정도면 책이 나와요. 기대를 하고 반드시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본인은 물론 많은 분들한테 그것을 전파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